아이돌 모노가타리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4월 17일 마네키 케차의 신체제가 시작되면서 멤버 비주얼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멤버 한 명씩 비주얼을 공개하고 처음 2명은 기존 멤버, 뒤에 3명은 신멤버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 피로는 28일 스포티파이 OST에서 열렸고, 마네키 케차는 2016년부터 메인 스테이지에 올라오고 인기를 유지해온 인기 그룹이라 신멤버들이 그 자리를 채우기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치 시타레오나가 아이돌씬 최고 인기 멤버를 몇 년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고, 활동 영역도 넓게 가져가는 데다가 사실 뒷말이 굉장히 많았던 멤버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유지해온 것도 대단했고 그 자리를 대신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네키 케차가 신체제가 시작이 되면은 현상 유지하는 것도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인기의 하락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 인기 유지를 하는 게 목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멤버 공개가 되는 걸 보고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인기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쉽진 않을 텐데 그만큼 좀 현재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포텐셜 있는 멤버들을 뽑았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멤버들이 누구냐 하면은, 세 번째 날 공개된 거는 나기사 카에데입니다. 화면에서 하늘색 옷을 입고 있는 멤버고요. 이전에 활동 내용은 아직은 밝혀진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알 수는 없지만 멤버 공개가 되면은 처음 반응이 좀 오래 가요. 몇 달은 가는데 일단 첫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 플랫 프로모션 사장이 멤버를 굉장히 잘 뽑기도 해요. 지금까지 뽑았던 멤버들을 보면은 허투루 뽑은 멤버들은 없는 것 같고, 초기에 들어온 멤버들이 크게 일 저지른 거 없으면은 그래도 좀 끌고 간다 하는 느낌으로 오는데, 나기사 카에데가 그 다음 예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앞에 활동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오픈빨도 어느 정도 설 거고, 그래서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잖아요. 잘 모르니까. 그리고 첫 공연부터는 무난하게 해온 것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활동이 아직 한 달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고, 기존 활동 내용이었기 때문에 할 말이 많이 없네요. 그리고 그 다음 멤버 아이세 히나입니다. 보라색 옷을 입고 있는 멤버고, 아이가사모의 프로듀스의 유닛이었던 메타모루 멤버였습니다. 그 전에는 플러스원이라는 팀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 플러스원이라는 팀이 처음에는 코이스로 프릭에서 시작해서 다음에는 코이프리, 그 다음 플러스원 이렇게 이름을 바꿔온 팀이고, 이쪽 팀 출신들이 지금 활동하는 멤버들이 많아요. 이 플러스원이 소속된 회사가 에이라이트인데 모델 에이전시예요. 모델 에이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돌 활동을 하는 멤버들이 몇 명 있고, 플러스원 외에도 핌스가 에이라이트 소속의 여성 아이돌 그룹입니다.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나오는 회사인데, 그럴 만한 게 이쪽 회사에서 쿄스키 출연을 꽤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아이세이나도 쿄스키 출신이고, 출연자 중에서도 인기가 많은 멤버들을 모아서 아이돌 유닛을 만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여기에도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모로 처음 시작해서 멤버를 공개할 때도 이 아이세이나가 공개될 때 좀 화제가 많이 됐어요. 이렇게 인기가 있고 지명도 있는 멤버가 모험적인 팀에 들어가서 좀 기존의 편한 길을 버리고 활동을 시작한다 라는 느낌이어서 화제가 됐고, 메타모르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건 아니죠. 아이가서모에가 직접 프로듀서 겸 멤버로 활동을 하면서 나선 팀이기 때문에 그걸로도 화제가 됐지만, 아이세이나가 합류를 하면서 처음 시작한 팀 치고는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시작을 했고, 첫 공연부터 화제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활동도 꾸준히 했고, 그러다가 갑자기 활동을 중지를 시켰죠. 중지시킨 이유가, 아네키 케차 멤버 공개 전까지는 확실히 좀 아는 사람 말고는 잘 몰랐어요. 이게 공개가 되고 다 이해를 했죠. 이제 아이세이나가 졸업을 하고 아네키 케차 합류를 하니까 메타모르는 활동을 멈추고 다시 좀 준비를 하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 와서 이렇게 됐구나 이해를 했고, 아이세이나는 마네키 케차로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메타모르가 칼을 갈고 나왔던 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멤버를 좀 보내니까 좀 많이 힘이 빠진 것도 같고, 회사 입장에서는 멤버를 이렇게 보내면서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득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팀을 유지하는데 이렇게 비중 있는 멤버가 빠지면은 좀 힘들죠, 아무래도. 일단 아이가사모에 자체도 메타모로 활동을 하면서 수확이 있었고 나름 증명을 했어요.
자기 능력을 증명을 해왔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인기 멤버가 빠지면은. 물론 본인의 인기로 끌어가는 것도 있으니까 괜찮긴 하겠지만 데뷔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아토잼 엑스포까지 출연을 했다는 게 수학이었고 그 활동을 이어가는 걸 이후에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센터인 아사히나 사쿠라입니다. 앞에 방송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마네키케차 졸업 공연 얘기랑 요쿠바리 센세이션 해산 얘기를 같이 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쿠바리 센세이션 센터로 활동을 하던 사노 사쿠라가 이름을 아사히나 사쿠라로 바꿔서 마네키케차 센터로 합류를 했습니다. 제가 이건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던 게 이 아사히나 사쿠라가 공개된 걸 봤던 시점이에요. 앞에 아이세이나가 네 번째로 공개가 됐을 때 사실 이 정도 지명도에 이 정도 멤버라면은 충분히 센터로 썼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얼마나 대단한 멤버가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기에 이 아이세이나 정도를 네 번째로 공개를 했을까 궁금했는데 아사히나 사쿠라가 공개된 걸 보면서 다 이해를 했어요. 아, 이 정도 멤버면은 마네키케차의 신체제 센터로 손색이 없겠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앞에 요코바리 센세이션 해산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칭찬을 했어요. 네, 사노 사쿠라가 팀을 위해서 뭘 했는지. 그런데 그런 팀이 해산을 하게 된 계기가 사노 사쿠라의 이탈이었다는 게 조금 아쉬운 건 있었죠. 요코바리 센세이션이 잘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접고 신체제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해산이라고 가버리니까 무슨 이유일지 궁금했는데 사노 사쿠라를 회사가 다른 회사로 보내는 과정이었다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요코바리 센세이션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했고 팀을 운영하는 데까지 관여를 많이 했고 그만큼 많은 일을 해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도 좀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고 요코바리 센세이션, 테바사키 센세이션 이쪽 팀들이 지금 소속된 회사가 프레오잖아요. 프레오라는 회사가 멤버를 다른 회사로 보내면서 이렇게 좀 종료된 경우 아니면 멤버가 다른 팀으로 간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갑자기 생각이 많이 났어요. 몇 년만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쿠아노트가 있었죠. 이 아쿠아노트가 라인업이 정말 좋았거든요. 라인업이 좋다는 게 이제 멤버들 구성이 좋아서 신인인 팀인데도 그때 초반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쿠아소닉이란 노래가 나름 좀 듣는다 하는 사람들은 알게 되는 곡이었고 작곡가도 이제 정통파 아이돌 곡을 굉장히 잘 쓰는 타다시냐의 곡이었는데 이 아쿠아노트의 아쿠아소닉 이 한 곡으로 바로 주목을 받고 막 올라가려던 참이었는데 멤버를 하나씩 다른 팀으로 보내고 다른 회사로 보내면서 좀 공중분해되듯이 활동이 종료가 됐어요. 그런 부분이 아쉬웠는데 지금 그때 멤버들 한 명 한 명이 어디 가 있는지 보면은 이 멤버로 쭉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아마 요코바리 센세이션도 언젠가 또 그렇게 기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테바사키 센세이션으로 갔던 사야마 스치카가 있고 사야마 스치카는 지금 종횡무진 활약을 하고 있죠. 테바사키 센세이션에서도 중요 멤버고 떠오르는 그라비아 스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드라마틱 레코드의 타카사키 아리사 드라마틱 레코드 지금 2023년에 제일 주목받는 팀 중 하나고 팀이 나온 지 반년 만에 TIF에 서게 됐어요. 그런 점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다는 증거가 됐고 그리고 에레호네, 아마네주리 아쿠아노트의 센터였죠. 때는 후타바주리였고 이 후타바주리를 중심으로 이런 멤버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본 팬들이 많아요. 마지막으로 아이스파이의 아이바 모모카 활동 때는 미나미 모모카였고 이런 멤버들이 한 팀에 있었는데 프레오는 한 명 한 명 다른 팀으로 보내고 자산의 다른 팀으로 이적을 시키고 하면서 좀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요코바리 센세이션도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사노사쿠라를 보내고 멤버들을 방출하면서 종료를 시켰습니다. 이 아사히나 사쿠라 개인 입장에서는 안 가기가 어려운 기회였을 거예요. 마네키케차라는 팀의 어느 정도 위상인지 모를 사람도 없고 이런 팀에서 센터감으로 점 찍었다고 하니까 서로의 이해타산이 앞뒤로 맞다 보니까 이렇게 센터로 무난히 가면서 요코바리 센세이션을 종료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월 28일 공연한 이후부터 신멤버들에 대한 칭찬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바리센의 활동을 봤던 사람들이라면은 이 정도는 예상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사히나 사쿠라가 보여준 역량이라는 게 2017년 데뷔해서 지금까지 이 팀 저 팀을 옮겨 다니긴 했지만 각 팀에서 보여준 가능성들이 워낙 컸기 때문에 2023년 마네키케차의 새로운 시작에서 기대할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5월 도쿄 방문 때는 공연도 좀 보고
마네키케차를 생각하고 가는 일정은 아니었어요. 다른 몇 가지 일이 생겨가지고 일정을 짜다가 보니까 제가 가려는 타이반에 마네키케차 이름이 올라와 있어서 마침 가는 김에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이번 5월에는 한번 보고 올 생각입니다. 단독 공연보다는 타이반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단독 공연 쪽으로 가는 게 언제나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일정 짤 때 우선순위를 잘 생각을 안 하면은 가기 직전까지 어디를 갈지 생각을 못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일정이 참 많이 꼬여요. 그래서 되도록 출발 전에는 어느 공연을 가고 어디를 포기할지 좀 확실히 해두고 가려고 하는 편입니다. 5월에 도쿄 가는 일정에서도 여러 후보군을 지금 두고 어디를 갈지 결정을 한 곳도 있고 아직 못한 곳도 있는데 일단 마네키케차는 시간이 맞아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갔다 와서 지난번처럼 좀 얘기를 하고 녹음을 해서 또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바로바로 다음 얘기 넘어갈 수 있도록 빠르게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